그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병원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동네 개인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스카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20대와 30대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병원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운명처럼 결혼할 만한 남자가 나타나면 좋고 아니면 평생 혼자 살면서 일만 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쉬운 것이라면 제 아이, 그 중에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운명에도 남자가 있더군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남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고 근처 도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도 있었던 날이라서 환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수술실로 들어가 있었고 인턴들도 밀려오는 교통사고 환자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 하얗게 질린 남편이 환자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체크 후 외상도 없고 특별한 위급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남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이것 봐. 나 좀 봐.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야.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방치해? 어? 내가 니들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난동을 부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진짜 위급한 환자들을 보느라 손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간호사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소란을 피우면서 바닥에 누워 버둥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저는 할 수 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잠시만요. 여기 앉아보세요. 사실 저는 그때 남편을 보자마자 무엇 때문에 병원에 왔는지 알아차렸었습니다. 평소 많이 보던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의사가 있는데 제가 나서서 병명을 진단할 수도 없었고 다른 위급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난동이 길어지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수술실에 들어간 다른 의사가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선 거였습니다. 자, 잠시 따끔할 거예요. 저는 가방에 있던 실을 꺼내 남편의 손가락을 감고 소독한 바늘로 찔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에서 검은색 피가 나오고 정말 시원하고 길게 트름을 하더군요. 급치세요. 더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 사드시면 완전히 내려가실 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진료 보실 거면 더 대기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손을 따준 순간 채기가 내려간 남편은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체했나요? 아, 제가 체한 거군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아, 세상에 이게 체한 거구나. 그런데 지금 뭐 하신 거세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좀 살겠는지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지? 그저 단순히 체한 게 아닌가? 어디 머리라도 다친 건데 내가 쉽게 봤나? 그때 소란이
일이 생겼다는 소리에 달려온 의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이런저런 기본 검사를 진행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응급실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선생님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오릅니다. 가끔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응급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응급 환자입니다. 병원이란 곳이 힘든 상황, 위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분들은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은근히 끈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모두 꾀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종민 씨 때문에 정말 아픈 분들이 밀려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정말 아프지 않으시면 응급실 방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환자가 잔뜩 밀려 있었는데 유리에 찔렸다며 반창고 하나 붙이면 될 만한 상처로 응급실을 찾아서 침대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나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놀란 듯 얌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귀찮은 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묘하더군요.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혹시나 그 사람이 없나 하며 응급실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길, 차마 응급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응급실 근처에서 비까지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희정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차피 희정씨를 못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희정씨. 그때는 그게 왜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참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뭐? 몇 살?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귀를 팠는데 왜 귀가 멍멍하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몇 살이라고? 그럴 리가. 지금 우리 아들이 자기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를 결혼하고 싶다고 내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냐? 7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에 7살 많은 여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노안인 게 아니라 진짜 7살이나 많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연상, 그것도 7살이나 많다는 건 순순히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겠죠. 그건 저도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간호조무사? 그게 뭐냐? 의사 따까리도 아니고 간호사 따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의사를 데려와도 허락할까 말까인데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거기다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도 알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될 분의 말이 조금은 강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상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서 바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만났고 그분들을 다뤘던 저니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일 따위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내가 평생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니까 우선은 허락한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절대 잊지 말아라. 너야 다 늙어서 결혼하는 거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면 인생 끝난 아줌마가 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은 당장 내일 너랑 결혼 파투내도 처녀장가 갈 수 있는 짱짱한 젊은 나이의 멋진 남자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알지? 이 결혼 깨지면 너만 손해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 깨지지 않게 무조건 네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 아들 가족인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는 걸 머리에 팍 박아놓고 잊지 말라는 거다. 알겠니?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걸까요? 저런 시모의 말도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랑 대강 저런 말쯤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 언니 이 지갑 명품이네. 와 뭐야 간호조무사라면서 돈은 좀 버나봐요. 와 이 화장품도 비싼 거네. 근데 언니 이거 색이 너무 핫한 색인 거 아니에요? 이런 핫한 색은 언니 같은 노땅이 하면 화장품한테 미안할 거예요. 언니도 이 화장품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얘가 언니 같은 노땅 같은 얼굴에 발려서 제대로 빛나지도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제가 기꺼이 대신 이 화장품에게 태어난 보람이 있도록 써주도록 할게요. 그 지갑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노땅 같아서 달라고는 못하겠네요. 아, 그럼 그건 우리 엄마 드리면 되겠다. 세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핸드백을 열어서 지갑이며 파우치며 열어서 탈탈 털어본 신우이는 자그만치 중2였습니다. 그 유명한 중2, 전쟁이 나도 적군들이 피해갈 것이라는 위험한 중2. 신우이는 남편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늦둥이였으면서 사춘기였으며 중2병에 제대로 걸린 말 그대로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와, 역시 여자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잘됐다. 그동안 내 여동생이 언니가 없다 보니까 같은 취미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안쓰러웠는데 이제 자기랑 하면 되겠다. 같이 화장품 이야기도 하고 가방 얘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면서 잘 지내면 되겠다. 한쪽은 뺏어가고 한쪽은 뺏기는데 제 남편은 눈이 삐었는지 그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듯 뿌듯하게 웃더군요. 그러나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건 저였으니까요. 어이없게도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 병원 다니니까 아기 가지는 검사는 미리 다 해봤지? 어떻대니? 너 아기 낳는데 문제 없대니? 아이 가질 수는 있다고 하니? 아들 낳을 수 있는 거지? 예, 어머니.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산전 검사 다 받아봤어요. 다행히 문제 없다고 하고요. 저도 철분도 엽산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제 임신에 대해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너 아기 가질 준비를 하는 애가 고기를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아들 낳으려면 여자는 야채, 채소 그것만 먹는 게 상식인 거 모르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기를 먹는 거니?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는 알칼리성, 여자는 산성의 몸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만 잔뜩, 제 앞에는 풀기성이만 몰아놓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이번 달에도 아기가 안 생긴 거니? 역시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몸에 문제 생긴 거지? 그래서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지? 맞지?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 딱 질색인 거다. 그동안 어떤 놈팽이랑 어떻게 놀았는지도 모르겠는 여자를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임신이 될 턱이 있나? 결혼 후 3달째 임신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정말 듣고 있기 거북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중2병 신우는 그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엄마, 문제가 그것뿐이겠어? 이제 우리 오빠도 정신 차린 거겠지. 여자가 매력이 있어야지 아기 만들 생각도 나지. 저런 몸매를 보면서 잠자리를 하고 싶겠어? 언니, 우리 오빠랑 자기는 해요? 와, 이게 10대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끔찍해서 경악한 얼굴로 신우이를 쳐다보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세상 제일 똑똑한 딸이구나 감탄하면서 맞장구를 치더군요. 어허, 맞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얘
너 그렇게 몸매 관리 안 해서 우리 아들이 몸이 동하겠니? 너 정신 차려라. 안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살도 축축 처진 애가 관리까지 안 하면 어쩌니? 이제 나이살도 붙을 때겠구나. 너 앞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이제 먹는 대로 족족 살로 가서 붙을 나이 아니냐? 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너무 말라서 걱정하는 사람들만 잔뜩 이었습니다. 워낙 입이 짧기도 했고 친정 쪽 사람들이 모두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불규칙하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다 보니 평균 몸무게에서 미달된 지 한참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오히려 살을 찌워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저에게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 살을 빼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한창 멋을 부릴 나이고 외모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스타일이었습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 인기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사 모으거나 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최신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이라고 하더니 친구들도 모두 겁을 먹고 신우이가 하는 것, 입는 것 모두 칭찬만 하며 이쁘다고 하니 그게 정말일 줄 알더군요. 거기다 과체중을 넘어서 비만의 초입에 들어간 체형인데도 본인은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글래머스한 체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군요. 본인은 글래머스하니 살이 쪄도 되는 것이고 저는 빈약한 통짜 몸매니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저의 체중은 정말 쑥쑥 줄더군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야 하는 편치 않은 시댁, 제 앞에 놓인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마저도 호시탐탐 제 밥까지 노리는 신우. 안 그래도 짧은 입이었던 저의 식욕이 뚝뚝 떨어지는 일들만 잔뜩이니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된 것을 안 순간 느낀 건 아이러니하게도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놈의 임신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임신했니? 왜 안 됐니? 뭐가 문제니? 나이가 문제니? 몸이 문제니? 전에 만났던 남자가 문제니? 너 설마 아기 지운 적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니? 등등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 아들이라니? 아니, 그걸 왜 몰라? 너 병원 다니는 애 아니니?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네 뱃속에 있는 아기 성별이 뭐냐고. 의사들 다 알면서 안 알려주는 거다. 16주?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다고? 아, 달릴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구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너 꿈은 못 꿨니? 너 먹고 싶은 건 뭐니? 너 배 모양은 어떻니? 아들 맞는 거겠지? 그렇지? 아들이지? 임신을 하고 나니 그 다음으로 아들 타령을 듣게 되더군요. 이거 아들만 세 형제 낳았다는 여자 속바지다. 너도 들어는 봤지?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딸이었어도 아, 그렇지, 내가 아들이 됐어야지 하면서 바뀌는 거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상한 것만 주워 듣고 오셔서는 저한테 다 시도하시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적은 물론이고 아들 낳는다는 갖은 비방은 다 듣고 오셔서는 이미 임신한 저한테 떠들어 대셨습니다. 어머니, 성별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 성별을 정한 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게 함께 기도만 해주세요. 엄마는 강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정말 그렇더군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기지만 이제 엄마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내 아기라는 것이 중요했고 너무 소중했습니다.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제일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는 아예 안 들으려고 노력했고
들어도 한 귀로 바로 흘리면서 무시했습니다. 저도 제가 노산인 걸 알고 있었고 체중도 워낙 적게 나갔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좋은 것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험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말처럼 노산이라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 구박 속에서 체중이 줄어들면서 체력도 같이 줄어들었던 것이 문제였는지 피가 비쳤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